네, 수도권과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다 해외 유입 감염 사례까지 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6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단계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천안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관련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광륵사에서 처음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번지기 시작을 한 건데 추가로 13명이 더 발생해서 모두 이제 관련 확진자는 8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9일 동안 77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왜 이렇게 늘고 있는 건지 이 지역의 좀 감염 고리를 중심으로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초반에 대구는 이제 일정 부분 한 도시였는데 이제 예.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계속 지방으로 퍼져나간 거죠. 그 과정에서 사실 이 광주나 이쪽은 사실 청정 지역처럼 확진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생활 방역으로 돌린 경우에 이제 좀 느슨해지는 게 많았죠.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많이 느슨해진 과정에서 본인들도 모르게 이제 감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됐고 그것이 처음에 사찰을 통해서 감염이 된 것으로 나왔지만 그 다단계 그러니까 금양 오피스 빌딩에서 방문 판매 업체를 통해서 예. 여러 사람들이 만나고 그 만난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라든지 각자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그 감염 고리를 초반에 잘 몰랐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되면서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 N차 감염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확진자를 다 차단해서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거를 우리가 최대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밖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고요. 특히나 이제 마스크 착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그 감염 경로 차단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환경 때문에 더 이렇게 네, 확산세가 커지게 된 거고 지금 신규 확진자 13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이제 금양 오피스텔 관련 또 광주 일곡중앙교회 관련 확진자들인데 네. 이게 광륵사 관련 확진 사례로 재분류가 됐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분류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광륵사에서 처음에 나왔고, 근데 이제 오피스텔에 그 금양 오피스텔에 있던 그 방문업체에 계셨던 분이 광륵사가 접촉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이제 대부분 환자들은 지금 이제 금양 오피스텔 관련자하고 나오지만 예. 초발은 이제 광륵사 쪽으로 이제 확진자로 분류가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오피스텔 관련해서 방문 업체들에서 감염이 된 분들이 이제 뭐 교회라든지 여러 많은 교회, 그다음 요양원 또 이제 그 과정에서 가족 간 감염에 의해서 초등학생도 감염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 감염 자체가 요사이 계속 나오지만 굉장히 무증상 감염이 많고 예. 감염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 이전 바이러스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광주시가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네. 광주시 자체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네네. 광주의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현재 방문 판매업과 관련된 금양 오피스텔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 감염자 대부분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 오피스텔과 관련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방역 당국이 방역 범위나 대책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우선 그 이 코로나19의 특징은 예. 거리를 두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감염력이 초반에 몰랐지만 초반에는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면 감염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이 되더라도 증상이 발생한 후에 보통 일주일에서 8일 정도면 감염력이 거의 없어진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확진자를 다 찾을 수 없는 이 상태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을 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을 하고 필요하다면 학교도 그 확진자가 나온 경우에는 그 등교를 조금 중지해야 되겠죠. 그런 예. 식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감염을 접촉을 차단한다면은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광주시의 3단계 격상 결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처럼 확산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저는 격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한 상황인데 네. 전라남도의 26번째 확진자, 이분이 이제 뭐 생활 권역이 4개 시군으로 굉장히 넓고 네. 또 증상 발현 후에 이제 출근도 했고 다중 이용 시설도 이용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좀 새로운 진원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좀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감염고리라든지 역학조사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이분이 이제 다녀간 곳이 많다 보니까 예. 그 지역을 다 검사를 하셔야 되고 또 밀접 접촉자뿐 아니라 사실은 잠깐 접촉을 했더라도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다 찾아내는 거는 사실 어렵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우리가 감염 차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확진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격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좀 그 범위가 넓으셨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감염 고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으면서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지금 60명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 2단계가 그 경계 기준이 50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방역 당국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60명을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60명도 넘었고 사실 지금 이거는 확진자 중심으로 찾다 보니까 이 예. 정도지만 우리가 아시지만 뭐 상체 검사를 하면 기본이 4배에서 10배에서 100배도 나오거든요. 아하.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 수백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무증상 감염이거나 아주 경미한 증상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모르고 계시는데요. 사실 지금 이 생활 방역 돌리고 그다음에 여름이 되면서 제가 많이 보는데 마스크 착용이 상당히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네. 있습니다. 예. 특히 제일 걱정되는 부위가 다중시설,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그런 다중시설에서 보시면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썼으니까 나는 안 써도 되겠다, 불편하니까 그런 분이 가끔 있으세요. 절대로 안 되시고요. 예. 왜냐하면 그분이 호흡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예. 바이러스를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일부분은 막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덴탈 마스크나 비말 차단 마스크는 68% 정도밖에 못 막아요. 예. 양쪽이 다 쓰고 있어야 되고 그 바이러스가 기침을 하거나 호흡을 할 때 입에만 묻는 것이 아니고요. 눈의 점막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의료진들이 이 쉴드라고 페이스실 얼굴을 가는 그 막는 막을 쓰는 이유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78% 정도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날씨가 덥더라도 마스크를 좀 잘 착용해 네. 주시고요. 신규 확진자를 이제 연령별로 분류를 하면 60대가 가장 많은데 이전에도 저희가 60대 고령자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네.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많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많이 다뤘었는데 아직까지 좀 미비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좀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도 이제 사찰이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다단계 방문 판매를 하다 보니까 연령이 높은 층들이 많이 감염이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감염 그 증상이 없는 경우가 거의 40% 넘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모르게 감염을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10대나 20대들은 증상이 없어요. 일부 이제 연구를 보니까 이 10대, 20대가 감염 증상을 못 느끼는 이유가 우리가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 네종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대부분. 예. 그러면 젊은 경우는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면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증상이 없는 거죠. 코로나를 아하. 들어오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겨 싸워서 증상이 없는 거지만 감염력은 분명히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족 간에 감염을 시킨다든지 이런 생활을 하면서 감염을 시키는데 이런 60대 이상의 기저질환자는 그 코로나에 약한 거예요. 면역 자체가 약하니까 항체 형성도 안 돼 있고 예. 그러면 걸리게 되면 그분들은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걱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전, 광주 지방에서는 이 병상이 부족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환자 병상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이송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능한 한 초기에 진단을 해서 입원을 시키시게 되면 중환자까지는 안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저질환자나 고령자인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바로 입원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경과 관찰 시기가 필요해서 중환자로 가는 과정을 줄여야 되고 예. 다행히 이제 최근에 우리가 렘데시비르를 이제 쓸 수 있게 됐고 예. 또 이제 덱사메타존 같은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과거보다는 조금 치사율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건데요. 학교에서도 발생을 했고요. 또 교회 같은 종교 시설에서도 발생을 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프로배구에서도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감염의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인 건 맞는데 이런 경우에 깜깜이 환자가 늘고 있는 것과도 우리가 연관을 지어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이 10대, 20대를 통한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연령층에는 아까 말 증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스크를 쓰는 것도 불편하고 다중시설 이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분들을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감염된 분들은 본인이 왜 감염이 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식당에서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감염이 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감염이 되고 예. 이런 거는 본인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젊은 층들이 마스크 착용이나 개인위생 그런 걸 잘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깜깜이 환자는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이제 힘드니까 또 이제 이렇게 배달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육체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숨이 차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을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젊은 층에서는 나는 괜찮을 거야. 저 사람이 마스크 썼으니까 나는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가족 중에는 분명히 부모님이 계실 거고 기저질환자가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을 생각해서 꼭 마스크 착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충주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충주에서 동서울로 버스를 탄 여성을 찾고 있다라면서 네. 충주시가 공고를 냈는데요. 역학조사로는 찾을 수가 없었던 모양인지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이제 될까요? 뭐 전부 카드를 이용하는 예. 것도 아니고 현금을 낼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사실 CCTV를 보더라도 잘 볼 수가 없죠.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역학조사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충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도 도시가 서울만큼 넓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우에 뭐 메시지라든지 뭔가 조금 문자라든지 그런 걸로 조금 자주 연락을 한다면은 그래도 조금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 찾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계속 우리가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인이 증상이 있다면 접촉을 안 해야 되고 타인과 예, 증상이 없더라도 외출을 하거나 사회생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스크를 쓰더라도 제가 아까 일반 마스크, 덴탈 마스크, 비말 차단 마스크는 한 67, 8% 정도 예. 차단을 하고요. N95, KF94 정도를 쓰게 되면 차단율이 높지만 일부에서는 그냥 면 마스크를 쓰시는데 아주 얇은 면 마스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손수건 예. 정도의 두께는 다 투과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면 마스크를 쓰더라도 겹이 최소한 한 12겹. 굉장히 두툼하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직포처럼 그런 기능을 가지는 거라 예. 꼭 면 마스크를 쓰시게 되면 집에서 좀 두께를 두껍게 해서 만들어 쓰시는 게 좋고요. 그런 점을 조금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께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최근에 당국이 몇 주간에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지난 2월에서 3월 대구 지역의 확산 속도보다 더 빠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이게 아마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좀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바이러스 변종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기도 했죠. 자, 이게 국내에서 변이가 자체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 연구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 사실 우리 대구 때 그건 우한 바이러스였고요. 그다음 초기에 유럽하고 미국에서 보니까 국내나 중국보다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른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 바이러스가 감염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전파 속도를 빠르게 해서 뭔가 변이를 하고는 있다. 하지만 치사율 자체는 더 높아지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것이 정말 이번에 밝혀진 거고요. 국내 바이러스도 지금 보면 지금 최근에 미국,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인데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우리 숙주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돌기를 스파이크란 돌기 단백질을 이용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614번이라는 돌기의 그 아미노산 우리가 단백질 아미노산이 D에서 G로 변형이 됐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변형이 되고 있고 그 숫자가 점점 그 D에서 G로 가는 숫자가 더 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는데 그러면 백신이나 그런 치료약제가 무효가 되지 않나. 하지만 일부 바이러스고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던 분의 그런 항체가 중화항체로 이 바이러스 아까 말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를 치료를 해봤더니 치료가 되더라. 그 말은 일부에서 변형이 됐지만 아직까지 뭐 백신이나 그런 거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바이러스 아까 얘기를 해주시면서 렘데시비르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이렇게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난다면 치료제 개발에 어쨌든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렘데시비르가 이제 FDA에서 유일하게 이제 승인이 된 약물이고 국내에서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연구 결과를 보면 렘데시비르는 항바이러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RNA 중화 효소를 복제를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예. 그래서 바이러스가 몸에 일정 시간에 들어오면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인데 가장 효과적인 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를 써야지만 되는 군.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인 환자한테 쓰기로 우리나라에서 돼 있는 이유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환자한테 이 약제를 투여하니까 47% 가까이 회복을 빨리 하더라. 그러니까 아하. 4일 정도 빨라졌는데 예. 가장 좋고 그렇지만 이제 기계 호흡을 한다거나 에크모처럼 완전히 폐나 심폐 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너무나 복제가 심하게 일어나서 일부 다른 장기가 손상이 간 경우에 렘데시비르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때는 증상이 나타난 지 열흘 이내, 그러니까 약간 초기 단계에서 산소를 써야 될 정도로 조금 기능이 떨어진 단계에 투여를 하게 되면 가장 효과가 좋다는 그런 약물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 덱사메타존 같은 걸 같이 쓰면 더 도움이 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신 자체는 개발에 크게 저는 변종이 되더라도 아직까지는 전체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연구는 더 추후에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렘데시비르 자체는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조금 고령층의 위험군에서는 일정 써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이야기가 네. 나와서 다행입니다. 국내도 그렇지만 현재 전 세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하루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21만 명을 기록했고요. 또 누적 환자도 1,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대로 가면 내년 봄이 됐을 때 확진자가 지금 6억 명이 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처럼 확산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죠. 미국이 지금 5만 7천, 6만 명 가까이 매일 나오고 있고 일본도 늘고 있고 전 세계가 다 확산되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바이러스 변종의 속도도 빠르지만 사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만큼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지금 백신이 개발이 돼서 투여가 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확산세를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백신 개발이 가장 중요한 저희는 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 오늘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